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우리 교재와 마찬가지로 20문제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문을 조금 길게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는 지문들은 제가 정성껏 문장화해서 조금 길게 적어놨어요. 이것은 시험을 길게 낼 수도 있고 짧게 낼 수도 있고, 뭐 그동안 평가를 보면 뭐 짧게 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짧아도 내용은 알고 시험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의고사 내용을 지문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이 복습할 때 요약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모의고사는 뭐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 상관없잖아요. 실전에서 많이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밤새 좀 신경을 썼던 이해본인데 그걸 좀 참고해서 지문 하나하나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회분 먼저 보겠습니다. 20문제다 보니까 법학 개론의 첫 부분이 법학 개론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법 개론의 일반적인 내용. 그게 한 5문제 제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쪽이 한 2-3문제, 3문제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쪽에 한 3문제 잡고, 형사 쪽에도 2-3문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5문제하고 6문제, 9문제 되니까 14문제가 돼요. 그 뒤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5문제를 할애했습니다. 16분부터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 뒤쪽에 이제 사회법하고 행정법은 각각 한 문제씩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대충 한 20문제를 조절했는데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민사소송법 한 문제, 형사소송법 한 문제를 각각 넣어놨는데 빼려고 하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 출제하는 사람은 그걸 빼고 다른 걸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다 나름대로 다 괜찮은 거죠. 자, 그걸 참고하시죠. 간단하게는 또 그렇게 참고해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법학 개론 모의고사 1입니다. 법의 이념.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 뭔가? 공정, 평등, 인권 존중.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걸 뭐라 할까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네. 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은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라드브루어라는 사람 우리 교재에 있었잖아요. 독일의 법철학자입니다. 법철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법을 이념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의, 그리고 한목적성도 대단히 중요해요. 한목적성.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한목적적인 행정 집행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라드브루가 법의 이념으로 내세운 게 3가지다는 거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정도만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의는 법의 내용을 개별화한다. 개별화하는 것은
한목적성이 그렇습니다. 한목적성이. 예. 요게 틀렸네요. 정의라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킵니다. 평균적 일반화시키는 거죠. 어디에든 이러한 가치로 적용하자 이런 뜻이죠. 한목적성이 개별화 역할을 하고 정의는 법을 일반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좀 추상적인 편이죠. 정의라는 건 어느 법에나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은 법을 일반화하는 기능이 있다. 공통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정의라는 것이. 예, 그런 뜻이고요. 한목적성은 그러한 법 아래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예컨대 생명보호, 예, 자유보호, 권리보호,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보장 이런 목적 하에서 한목적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목적성은 법을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역할이. 그래서 3번이 앞뒤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한목적성은 이념적인 것입니다. 이념주의. 근데 법적 안정성은 현실에서 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 사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사실성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법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법을 준수하고 권력기관도 법을 지키고 국민도 법을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려면 성문화시켜서 예측 가능성, 기대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함부로 법을 바꾸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할 때에는 법 개정이 시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성문법의 단점이 뭐냐면 잘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또 깔려 있는 거죠. 법이 고정화된다.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러면 충분한 논의 끝에 잘 개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역량이 달렸죠. 여야 합의가 잘 돼서 좋은 방향으로 잡고 고쳐나가고 법도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서 나오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그 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라는 사실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의와 한목적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러한 내용까지 공부하신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책에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 제가 택해 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